안녕하십니까. 노무사업계도 인정하는 산재 전문 노무법인 노무법인 산재 천광우 대표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산재 전문 노무사는 어찌 되는가, 이런 이야기들, 즉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대리인을 선임할 때 어떤 거를 체크해 가면서 노무사님들을 대리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어떠한 근로자가 노동하는 과정에서 손가락이 절단됐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업무상 사고로 승인받는데 큰 문제가 있을까요? 저는 이거는 승인에는 문제가 없다고 봐요. 자, 그러면은 노무사님들한테 굳이 일을 의뢰할 필요가 없겠네요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저는 그 말에는 반만 동의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자, 손가락이 잘렸습니다. 절단이 됐어요. 그런데 회복이 잘 되면 너무 다행이지만 향후에 이게 영구장애가 남을 수도 있잖아요. 물론 그거에 대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애급여라는 어떠한 보험급여가 있긴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추가적인 손해가 필요할 수 있겠죠. 즉 추가적인 손해를 산정을 해서 손해배상을 할 수 있는지 여부,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필요할 건데, 그리고 두 번째로는 휴업급여 향후에 장애급여를 받을 때 기준이 되는 게 평균임금 산정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평균임금 산정에 따라서 받는 보험급여의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재를 많이 해본 노무사님들은요, 어떻게 다치셨어요를 물어보고 급여를 어떻게 받으시죠?를 물어봅니다. 그리고 장애 상담을 들어왔을 때 몇 급 나와요라고 물어보는 분이 있는데, 글쎄요, 저는 그렇게 전화로 물어봤을 때 저는 단 한 번도 장애 급수를 말씀드린 적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의무 기록을 봐야 돼요. 수술 기록지를 포함해서. 그걸 보지 않고 어떻게 알아요? 다만 예를 들어서 어깨 수술했다, 장애가 몇 급이 나올까요? 선생님, 그거는요, 기능장애는 그 범위가 12급, 10급, 8급이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기능장애 아니더라도 통증장애, 동통으로 해가지고 14급, 12급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 통증과 기능장애는 조정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일반적인 얘기는 해드릴 수 있겠죠. 근데 그게 무슨 도움이 됩니까? 12급에서 8급이면 밴드가 엄청 커지잖아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가 경험이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러면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거든요. 아니, 노무사님들은 다 산재 해본 사람이지 않나요? 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물론 부당해고, 기업 자문 등등등 노무사님들의 업무 중에 하나가 산재일 뿐이거든요. 저는 이제 오롯이 노무사 자격을 취득하고 지금까지 저는 이제 산재 일만 하고 있는데요. 물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등등등등 법도 알아야 되겠지만, 이 사건을 풀어감에 있어서 법을 어떻게 적용하고, 이런 업종에서는, 이런 산업에서는 이런 일이 있구나 라는 거를 최대한 빨리 캐치해낼 수 있는, 예측해낼 수 있는 능력, 그건 바로 저는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건을 얼마나 많이 수행했느냐, 경험이 저는 제일 중요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로 산업재해는 사고도 있고 질병도 있다. 물론 이제 그 출퇴근재해를 제외하고, 자, 질병인 경우에는 이거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노무사님들한테 일을 의뢰하시는 게 맞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질병이라는 거는 입증의 문제입니다. 산업재해가 아니더라도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제가 많이 영상을 촬영했던 폐암, 업무 관련성이 없어도 폐암이 올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걸 누가 입증을 해야 돼요? 그래서 노무사님들의 조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이제 이 질병 같은 경우에는 신청인의 직업력을 파악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는데, 이 사람이 태어나서부터 이 진단되기 전까지 내지는 사망하기 전까지 전 일대기를 저는 봐야 된다고 봐요. 군대는 어디를 다녀왔는지, 남성이라면 혹시 병과는 뭐였는지, 이분이 거주하던 동네가 환경적으로 광업소가 있지는 않았는지, 이런 것들 다 조사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이게 질병인 경우에 접수하면 끝이 아니잖아요. 접수를 했을 때, 그리고 업무관에서 평가를 가는지, 이런 문제부터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 회부가 되는지, 회부됐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문제들, 이런 절차들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역시도 경험, 산재를 많이 해본 경험이 있는 노무사님들이 결론은 산재 전문 노무사다. 이걸 듣고 나면은 당연히 산재를 많이 해본 사람이 경험이 많을 거고, 경험이 많으면 그분의 전문가가 맞지. 근데 이 특히 유족 같은 경우는 평생을 좌지우지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그냥 어떤 검증 없이 한다? 라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오늘은 산재 전문 노무사를 찾고 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산재 전문 노무사일까? 자, 첫 번째, 그 노무사님이 경험이 많은지를 검토하시라. 꼭 그걸 체크하시고요. 두 번째, 업무상 사고와 질병이 있는데 질병은 그냥 처음부터 그냥 맡겨라. 근데 사고인 경우에는 승인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수 있다. 다만 승인 이후에 임금이라든가 산재 후 보상이라든가 기타 문제 관련해서 어떤 조력이 필요할 수 있으니 꼭 노무사님의 상담을 받아보시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